2015년 11월 26일 오후 8시 1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외인 선물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돈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굴려야 돈입니다. 놔두면은 뭐 보유는 되겠죠. 방어는 되겠지만은 불리지는 못합니다. 돈을 불리기 위해선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아니라면은 뭐 땀 흘려서 버는 것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자로 내부 자료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좀 공개되지 않았었던, 오픈되지 않았었던 기업들의 내부 자료들이 꽤 많이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공유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정보라는 거는 다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뭐 정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먼저 더 빠르게 받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얕은개미 멤버십에서는 제가 내용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3만 원짜리 가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시물로 들어오시면 이제 링크들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흐름들이 괜찮은 얕은개미 관심 종목들도 그리고 주간 일정들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 만한 게, 일단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같이 요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요거를 같이 다 종목들을 공유를 하니까, 영상도 길어지고 조금 지루해요. 저도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중요한 종목들만 뽑아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PU 비싸도 모듈 작업 처리 만능 TPU 가성비 칩, TPU하고 MLCC, GPU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용이었지만은 연산 구조가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AI랑 학습 추론 영상 처리 그리고 금융 모델링까지 모두 가능한 만능 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성능과 개발 생태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가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도 TPU를 주목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로. 그래서 구글이 자사 서비스용으로 처음 개발을 했고 이게 TPU로 확장 중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TPU는 굉장히 좀 의미도가 높은 좀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종목들을 조금 본다면 역시나 노타입니다. 노타는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노테크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ISC, 그리고 뭐 리노공업까지, 요 정도로 체크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온칩스까지. 가온칩스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주된 애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MLCC까지, TPU랑 MLCC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MLCC까지도 수요의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삼성전기를 필두로 대덕전자, 그죠?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드시면은 삼성전기 하나로만 보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삼성전기는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도움이 안 됐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기 하나만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 52시간 예외 여야 반도체법 처리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자, 여야가 그동안 큰 쟁점이었던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제외를 하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근로시간 유연화 충돌 문제는 뒤로 미루고요. 산업 육성 부분을 조금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반발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의미만 본다면 의미는 커져요. 세액 공제가 확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뭐 노동법이나 이런 여기에서 또 태클을 걸 수는 있겠죠. 근데
주식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는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보는 게 좋아요.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두산테스나라든지 그죠? 테크윙이라든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지금 조금 힘들기 때문에 원익 쪽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본 원전 재가동시킨다, 두에빌 등등등. 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활을 국가 전략으로 확정하고 속도전을 들어간 건데요. 리피더스 등의 차세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장 추가 건설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연합도 일본 반도체 육성에 협력을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거의 반도체 의미를 이제 가동시키는 게 역시나 원전 얘기죠. 그래서 원전을 재가동시키면 장기 사이클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인건국가 얘기라고 해서 완전히 이를 완전히 국내 얘기랑 배제를 시켜버리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원전은 해외랑 직결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에빌 오늘부터 수급이 확실히 들었고 머리를 확실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원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왔고 원전은 기회의 땅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기술, 그죠? 어려우면 두에빌만 보더라도 돼요. 두에빌 하나만 보고 뭐 BHI, 뭐 우진 정도 요렇게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주목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출 효자 역할 확실하게 한다. 배전압 변압기 절반이 노후하다. 전력 관련주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몇몇 섹터군에서는 지표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지표들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변압 수출 지표들은 꽤나 많은데 이제 전기차랑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변압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특히나 그런 게 심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죠. 자, 일단은 전력은 무조건 LS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효성중공업부터 LS 일렉트릭을 이제 보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본다면 LS 일렉이 가장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본다면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개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바이오 관련주들. 사실 제목이 다 있죠, 이거는. 그죠? 이 내용이 다 여기서 있습니다. 큰 제목에서. 그 바이오 기업들의 AI 신약 개발을 본격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기존 10년에서 2, 3년 수준으로 단축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이 대체와 이제 AI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게 좀 단축이 됐다라는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력으로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과 이제 공동 연구나 에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의미도가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알테오젠도 알테오젠인데 어쨌든 알테오젠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메리트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로노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지금 이제 경고 딱지긴 하지만 일단 릴리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말 다 했죠, 이거는. 그죠? 그다음에 에이프릴 뭐 룬드백도 의미도가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뮤온시아 얘도 굉장히 포텐셜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로켓 헬스케어 내년까지도 의미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들은 얘네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 게 좋습니다.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크렘린 우크라이나 대표 아부다비 회동. 크렘린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 UAE 제 아부다비에서 직접 회동을 하죠. 공식적으로는 인도적 사안 포로 교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완벽하게 뭔가 종전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죠. 맨날 이제 뭐 만나기만 한다고 막 하고 한 번 만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냥 신뢰도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이벤트성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제거는. 그래서 데모나 뭐 SY라든지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그죠? 뭐 대동기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사실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본다면은 뭐 데모 정도로 단타를 한번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정도로가 맞겠죠. 그다음에 릴리 제약 첫 시총 1조 달러, D&D 파운드 G2G, 올릭스 등등. 릴리가 비만 당뇨 치료제 폭발적인 제약 업계 최초로 이제 시총의 1조 달러를 돌파했죠. 과거 릴리가 이제 사람들 입에 트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저평가였는데 이 비만으로 그냥 완전히 떡상시켜버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노보노와 릴리의 이강 체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일단 D&D도 그렇고요. 그죠? 그다음에 G2G는 이제 무중이 나오고 나서 좀 물량이 많이 빠졌는데 사실 G2G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지금 너무 매력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일동제약 경구용 치료제에서 가장 주목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펩트로는 얘기가 좋았는데 한번 꼬꾸라지고 나서는 지금은 조금 일단은 좀 체크를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 요번에 이제 이슈가 나오고 이제 빠졌고 지금은 이제 조금 별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모나 죄송해요. D&D나 G2G 일동제약 요 정도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다음에 아로마티카 코스닥 신규 상장합니다. 화장품이고요. 비건 화장품이 핵심인 곳입니다. 신규주니까 신규주의 버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블랙세사미 첫 상업용 로봇 플랫폼 있습니다. AI 기업 블랙세사미가 로봇 플랫폼 공식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이 플랫폼의 강점은 자율이동과 비전 인식 정밀 제어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은 지금 자체 개발 칩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곳은 몇 없어요. 근데 자체 개발 칩을 내재화 시켜서 자체화 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도가 큰 겁니다. 그러면 국내 납품에 좀 의미도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칩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기술력은 인근 국가에서 떼와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안 하겠죠. 그럼 그러니까 국내나 일본 이쪽입니다.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사이가 안 좋죠? 그러면은 한국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상 말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봇은 뭐 따로 안 할게요. 그다음에 머스크 테슬라 로보택시 대달 오스틴에서 2배 확장시킨다. SOSR 슈어소프트 라이콤. 일론 머스크가 운영 규모를 다음부터 오스틴에서 2배 확대로 한다고 했고요. 단순 실험이 아니고 전 이제 단계 필드 테스트 가속 의미가 있죠. 저번에 그 티저 영상으로 공개된 게 있었어요. 자율주행하고 일부 로봇일 가능성이 있는 이제 실루엣들이 보여지면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오스틴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본진이죠. 그리고 그 규제 우호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호 지역이기 때문에 실증 확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가속화가 된다면은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면 되겠고. 자,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교환비율 1대1 2.54. 자, 지금 네이버 뭐 말이 많죠. 지금 뭐 그 두나무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뭐 똑똑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근데 비율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비율이었다면은 뭐 그렇게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54 그러니까 3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2.54 그러니까 2까지였으면 굉장히 좀 의미도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2.54 정도였으면 네이버한테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네이버 쪽에서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목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조금 높은 게 아쉽지만은 네이버 자체만으로만 본다면은 뭐 썩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나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도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뭐 적절한 금액대다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했고요. 어떻게 좀 단순하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